자, 새 단원입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새 단원을 시작을 할 건데, 늘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단원 제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을 공부하려면 두 가지는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뭐예요? 첫 번째, 얘가 무슨 뜻인가? 맞죠? 두 번째, 그러면 얘는 또 뭔데? 요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그 특성이란 것들을 배워가고, 사실 특성이란 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물질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예, 요런 관계로 공부를 해갈 겁니다. 자, 물질하고 비슷한 단어 중에 보통 초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가 있죠. 뭐가 있죠? 글자가 비슷한데 뜻은 다른 거. 물체가 있다, 그지? 물체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떤 형태와 용도가 있는 어떤 물건이지. 맞죠? 형태가 있고, 용도나 기능이 있는 어떠한 사물 자체를 물체라고 하잖아요. 그럼 물질은 뭔데요? 이렇게 하면은 좀 막연하죠.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 은근히 대답 잘한다. 여러분들 지금 책이 올려져 있는 얘 이름 뭔데? 얘 이름. 이 물체 이름이 뭔데요?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 얘 이름 뭔데? 얘. 책상이라는 물체잖아.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뭐 물어볼 것 같아? 책상이라는 물체는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죠? 나무, 또. 여기 위에는 나무, 요 밑에는 철. 또 그 밑에, 요 맨 밑에는 보면 플라스틱도 있다, 그지? 맞죠? 즉, 물질이라는 것은 재료의 느낌이 좀 강한 단어죠. 그 구성하는 재료로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가 든 얘들처럼 책상이라는 물체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나무, 철,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특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그 물질이 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특성이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방금 우리는 책상이 나무와 철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지? 왜 나무라고 생각해?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왜 얘가 나무인데?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왜 얘가 나무인데? 만져보니 질감이 나무죠. 물론 합판일 거예요, 아마. 이게 합판이라는 게 뭔지를 따지면 이게 과학 시간이 아니라 기술 과정 시간이 되겠죠.
팥반이나 뭐 MDF나 뭐 그럴 건데, 어쨌거나 얘는 나무의 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만져봤을 때나 두들겨 봤을 때 촉감 등등이 나무에 가깝죠. 아마 나무 맞을 겁니다. 합판이라면 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섬유 방향을 교차가 되도록 쌓아서 접착제로 붙인 걸 말하는 거고, MDF라는 건 톱밥을 접착제로 이렇게 틀에 맞춰서 꾹 눌러서 만든 판때기를 말해요. 이게 MDF인지 합판인지는 잘라봐야 알겠지만, 어쨌거나 기본 소재는, 재료는 나무가 맞을 겁니다. 아마도. 요 밑에가 철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만져봤을 때 촉감은 어때요? 금속이라는 느낌이 들죠. 확실히 금속과 플라스틱 계열이나 다른 재료랑은 촉감이 다르잖아. 그럼 얘가 철인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 얘가 철이라면 어떤 성질이 있을까? 그렇지. 자석 갖다 댔을 때 통 하고 들러붙으면 저건 철이네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지? 그런 것들. 플라스틱의 촉감이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는 그 물질들의 비슷한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잖아요. 나무의 성질들, 철의 성질들. 우리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얘가 나무다, 얘는 철이다, 얘는 플라스틱이다라는 걸 구별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자. 물질이란 물체를 구성하는 재료 성분을 말하는 거고, 물질의 특성이란 그 물질 자체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들을 우리는 특성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걸 일단 이해를 하고 책으로 갑시다. 책에는 물질의 구별이 나옵니다. 물질이라는 범위 하에 뭐랑 뭐가 나온다?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순물질이라는 건 뭐다? 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걸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한 종류의 물질이니까 그 특성이 일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질이 가지는 성질이 한 종류니까, 물질을 구별하는 성질이 한 종류 물질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다. 그지? 그죠? 그럼 얘는 혼합물이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걸 혼합물이라고. 자, 두 종류 이상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섞인 물질과 그 각각의 물질의 비율에 따라 특성이라 하면 성질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겠죠. 맞지? 아니, 극단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들, 혼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양념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떡볶이들 다들 좋아하지 않냐? 떡볶이 좋아하죠? 근데 떡볶이 우리 보면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거리에 있는 그냥 분식집의 일반 떡볶이도 있고 막 배달해주는 업체들의 떡볶이도 있잖아. 맛이 같아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왜 다를까? 떡볶이의 맛이 다른 이유는? 우리 일반적으로 떡볶이 하면 딱 떠오르는 양념이 뭐가 있어요?
고추장, 설탕, 물엿, 뭐 마늘, 뭐 양파, 뭐 등등등이 있겠지. 뭐 육수 만드는 재료, 뭐 미원, 맞죠? 근데 걔네들 브랜드마다 그 비율, 양념 비율, 조합 비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똑같은 재료를 넣어도 그 비율에 따라서 성질, 맛이라는 성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혼합물, 섞여 있는 거를 혼합물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순물질 아래, 순물질에 속하는 녀석들은 뭐가 있느냐? 얘를 다시 쪼개면 원소와 화합물이 나옵니다. 원소와 화합물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 언제 배운 거죠? 2학년 1학기 2단원이었나? 원소가? 1단원이었나? 1학기에 원소 단원이 있고 그때 배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그때 우리 원소 원자의 개념에서 이 원소보다는 뭐에 가까운 설명이 되냐면 난 그래서 옛날에 부르던 명칭을 훨씬 좋아하는 편이에요.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거든. 얘가 호돈소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돈소 물질이란 한 가지 종류의 그러니까 한 종류의 원소들로만 만들어져 있는 분자나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속 같은 경우 뭐 철, 나트륨, 구리 이런 금속들도 있을 것이고 그지? 기체 같은 경우는 N2, H2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온다? O2하고 O3가 나와요. O2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산소 분자라고 하죠. O3는 뭐라고 부르게? 얘가 오존 분자입니다. 둘 다 산소라는 원자, 한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두 개가 붙은 거랑 세 개가 붙은 거랑 물질이 달라요. 즉, 성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대신에 얘네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이 쉼표해 놓은 거 단위별로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한 가지 원소기호만 적혀 있죠. 즉, 대문자가 몇 개다? 하나만 적혀 있지. 말 그대로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 혹은 원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만한 거 뭐? NaCl 뭔데요? 뭐야? NaCl 거꾸로 읽어야죠. 저기요. 자네 지금 뭐야? 아니 이건 알겠거니 하면서 제일 쉬운 거라고 적은 건데. 염화나트륨. 그래,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아니 뭐. 자, 조금 더 어려운 거. KNO3. 질산칼륨. 답 안 나오네. 그럼 좀 더 최근에 배운 거. C6H12O6.
할 때 나온 거. 포도당. 얘네들이 여러 개 붙어야 녹말. 자, 이런 것들 봐봐.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돼 있죠. 칼륨과 질소와 산소가 결합돼 있죠.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 있단 말이야. 아니, 더 쉬운 거 하나 적어줄게. 좋아. 이거 틀리면 죽어야 되겠죠. 물. 수소와 산소가 결합돼 있잖아. 근데 봐봐. 초등학교 때 과학책에서도 설명이 나오죠. 수소기체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다? 수소기체를 모아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퍽 하고 터집니다. 폭발성 있고 잘 타요, 사실은. 이거 우리는 가연성 기체라고 하죠. 산소 기체의 성질은? 산소는? 여기 있네. 산소를 가득 모아놓은 직기병에 깜빡깜빡 꺼져가는 깐부기 물이나 아니면 우리 향 같은 걸 이렇게 딱 꽂아놓으면 어떻게 되게? 확 불이 붙어버려요. 다른 물질이 타는 걸 잘 도와주는 성질, 조연성이라는 게 있는 게 산소 기체죠. 응? 그런데 봐봐. 물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봐. 수소와 산소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지? 그런데 불 붙은 곳에 물 부으면 어떻게 돼? 기름불 말고. 기름 화재 빼고. 장작 불 붙여놓고 거기에 물 확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 그 말은 뭐다? 물이라는 형태로 새롭게, 봐봐. 이 물이라는 형태로 새로운 물질이 이루어졌잖아요. 화합물이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구성 원소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 요만나트륨 이 물질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딱 느끼게 해줄까요? 그 과학 관련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채널 초반에 인기 끌기 위해서 어그로용으로 제일 많이 찍는 영상이 뭔지 알아? 썸네일 뽑기도 좋은 거. 초반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한 짓거리. 과학 관련 유튜버들이.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커다란 수조를 하나 갖다 놔. 그 수족관 작은 거 이런 거. 그리고 거기에 물을 간뜩 채워놓고 금속 나트륨 덩어리 주먹만한 거 하나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물에 팍 던지고 도망가. 그럼 어떻게 되게? 뻥 터집니다. 나트륨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서 수소기체를 만들고 열이 나거든요. 그 열 때문에 수소기체가 폭발해버려요. 이게 어항 깨지고 난리납니다. 뻥. 염소기체는요.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 학살할 때 쓴 독가스예요. 아무것도 없는 실험 장치 안에 나트륨 덩어리를 넣고 염소기체를 부어 넣잖아?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온도가 낮아도 안에 산소가 없어도 엄청나게 격렬하게 막 불꽃이 바바바바박 튀면서 화학 반응을 해요. 그 결과 만들어진 흰색 고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짜. 끝. 아니, 다른 말도 있어요. 다른 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염산 알죠? 염산. 우리 소화할 때 위액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염산은 이런데 튀면 매우 위험한 액체죠. 맞지?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액체가 있습니다. 얘는 양잿물이라고 하고 원래 비누 만들 때 쓰는 도구 중에 하나, 그 원재료 중에 하나인데 매우 위험한 물질인 게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잘 녹입니다. 강염기라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하수구 막혔을 때 붓는 그 뚫어뻥 약 있죠? 그게 강염기성 물질이거든? 그걸 넣으면 하수관 막히는 건 결국 우리 머리카락 빠진 게 그 하수구 이렇게 휘어있는데 여기에 끼면서 하수관을 막는단 말이야. 그게 녹아서 뚫리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안 녹이고 머리카락은 단백질이니까.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해, 수산화나트륨이. 근데 있잖아? 이 위험한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을 농도를 정확하게 맞춘 뒤에
완벽하게 1대1로 섞잖아. 그러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어떤 투명한 액체가 돼. 마시면 어떻게 되게? 짜. 수산화나트륨하고 염산 섞으면 소금을 내거든요. 마시면 어떻게 된다? 짜.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어디 갔다 다 없어졌어요. 화학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소든 화합물이든 순물질이라서 그 고유한 성질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에 비해 혼합물은 아까 말했잖아. 섞인 비율에 따라 맛이 바뀐다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다시 하나 더. 치킨집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시키면 딸려오는 소금이 있죠. 맞지? 그 소금 안에 뭐 들어있게? 자, 일단 우리가 맛을 딱 찍어보니까 짭짤하죠? 일단 염화나트륨. 색깔로 봐도 까무잡잡한데 약간 알싸한 매운맛이 있네. 후추 들어갔겠지? 그리고 잘 보니까 고소한 맛도 있고 깨도 보이죠? 깨소금도 들어갔네?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절대 만들지 못하는 뭔가 모를 감칠맛이 느껴지죠? MSG 들어간 겁니다. 맞죠? 근데 깨소금은 얘네들 4가지 맛이 어때요? 각자 하나하나 살아있잖아. 성질이 바뀌었나요? 맛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 그 성질을 고유하게 가진 채로 섞여 있잖아요. 맞지? 그래서 혼합물은 그 성질에 따라 변하는데 얘네들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균일 혼합물이란 우리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골고루 잘 섞여 있는 게 균일. 우리가 쳐다보니까 그 구성 물질들이 우리가 나눠서 눈에 보일 만큼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고 어디에는 뭐가 많고 완벽하게 골고루 안 섞여 있는 게 불균일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균일과 불균일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체. 기체는 쉬워요. 구별하기가. 기체 혼합물은 100% 균일만 존재합니다. 불균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라는 입자들은 매우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불규칙하다라고 1학년 과정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성질 일반적으로 잘 알만한 거 따져볼까요? 수소기체는 공기보다 가볍죠? 맞지? 이게 수소기체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수소기체는 위로 뜨잖아. 이산화탄소 기체는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밑으로 가라앉죠. 그지? 자. 아래쪽 직기병에 이산화탄소를 위쪽 직기병에 수소기체를 채워놓고 요 칸막이를 싹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칸막이를 싹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요 2개의 직기병이 딱 연결이 되겠죠? 이러면 우리 생각대로 수소는 밑으로 안 깔아앉아서 위로 떠 있고 이산화탄소는 밑으로 깔아앉아서 밑에는 계속 이산화탄소가 위에는 계속 수소가 있는 상태로 버텨질까요? 이대로 멈출까? 아니면 섞일까? 섞여요. 이렇게 해도.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이렇게 해놔도 섞여. 왜? 수소기체 밑으로 내려오고 이산화탄소 기체는 위로 올라갑니다. 무슨 이유로? 오늘 아까 문제 있었는데 오늘 아까 그렇지. 확산이라는 입자운동 특성 때문에 위에 수소 밑에 이산화탄소를 나눠도 섞여요. 어떻게 될 때까지? 농도가 균일해질 때까지. 그래서 기체는 전부 다 균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쉬운 거. 고체. 고체는 합금을 균일로 칩니다. 합금이라는 게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금속 혹은 금속과 다른 성분을 용융 상태, 즉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 때부터 완전하게 녹여서 섞은 뒤에 굳혀서 만들어지는 금속을 합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합금의 예를 들어보면 일단 액세서리 금 중에 보면 18K, 14K, 24K 이런 거 본 적 있죠? 금은방에. 그건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24K, 18K, 14K. 응? 남자들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씩은 알아야 될 거고 여학생은 좀 관심이 있나?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혹시? 말은 들어봤지? 뭐가 비싸? 24K가 더 비싸요. 24K가 제일 비싸고 18K가 그 다음 비싸고 14K가 좀 싸.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연결해보면 딱 생각이 날 건데. 가르쳐 줄까요? 24K는 순금입니다. 여기 속해야 돼요. 24K는 그 안에 금의 성분이 99.99% 이상인 금을 순금으로 치고 그거는 수물질에 속하는 거지. 호돈 수물질에. 하지만 18K나 14K가 되면 100% 금이 아니라 금 대신에 다른 원소를 좀 섞은 걸 말해요. 그래서 목걸이나 팔찌, 발찌 이런 것들은 보통 14K 정도로 씁니다. 18K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귀걸이나 이런 거, 반지 이런 건 18K도 많이 하죠. 물론 여러분들 돌잔치 때는 보통 24K 반지를 받았을 겁니다. 아마 집에 어머니가 어딘가 잘 모셔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 응? 왜 목걸이에는 18K나 14K를 하고 반지나 이거는 24K를 써도 될까요? 건달아 아저씨들 있죠? 조직 활동 하시는 분들. 깡패들이죠, 깡패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좀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선생님 나이 때나 선생님 나이보다 좀 더 높은 이제 남자분들이 종종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금목걸이 있잖아. 남자들이 금목걸이 되게 굵은 것 끼잖아. 특히 이제 좀 자기가 힘이 좀 있다는 걸 과시하는 용으로 쓰거나 이럴 때 보면 아니면 그냥 솔직히 그냥 나이 드시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집에 하나 있어요. 불편해서 안 끼고 다니는데 있어요. 그 금목걸이 보면 되게 굵죠? 맞지? 순금으로 목걸이를 해서 안 끊어지려면 그 정도 굵기가 필요한 거야. 여자들 목걸이처럼 가느다란 금 줄로 못 만들어요. 금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18K나 14K를 쓰면 어떻게 된다? 그 가느다란 줄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왜? 훨씬 단단해지거든. 응? 그런 게 합금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거 식판 재질이 뭐야? 철판이죠. 은색 철판. 그걸 뭐라 그러게? 스테인리스 스틸이라 그럽니다. 자, 과학하다 영어 공부. 스테인리스 스틸. 혹시 이 스테인이라는 단어 뜻 아는 사람? 머리 긁적긁적.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면 좋은 거예요. 리스. 어떤 단어 끝부분에 리스가 붙으면 무슨 뜻이게? 참고로 이 리스 반대말이 풀이에요.
풀은 말 그대로 우리 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풀로 끝나는 형용사가 뭐 있어? 이거 형용사음인데. 뷰티풀. 뷰티가 뭔데요? 그러면 단어 뜻이. 뷰티. 예쁜, 아름다운 뭐 그런 거잖아. 그럼 뷰티풀은 정말 예쁜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리스가 붙으면 뭐냐? 뭐뭐 없는이 됩니다. 뭐가 없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 뭐가 없이, 뭐가 부족한 뭐 이런 뜻이 돼요. 스테인이 뭐냐? 녹입니다. 그럼 스테인리스 하면 무슨 뜻이야? 스테인이 녹이에요. 리스는 뭐가 없는. 그러면 스테인리스 하면 뜻은 뭐다? 녹 안 쓰는 이 되죠. 스틸은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철 중에 우리 철이라는 단어는 아이언도 있죠. 아이언은 철이에요. 얘는 이제 순수한 철을 말하는 거고, 아이언은. 스틸은 철에 뭔가 다른 원소를 섞은 걸 말해요. 그래서 강철이라고 하는데, 그럼 스테인리스 스틸 하면 뭐라고 해석이 된다? 철에 뭔가를 넣어서 녹 안 쓸게 만든 철판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청동이 나오죠. 맞지? 청동기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리를 말하는 건데, 구리라는 금속은 우리가 전선에 쓰일 만큼 되게 부드러운 금속이에요. 이런 거 안에 다 구리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부드러운 금속으로 칼을 만들 수 있을까?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구리라는 금속에 주석이라는 다른 원소를 섞어서 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금속이 청동이야. 근데 여러분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 은색 동전 있잖아. 그거 은이게? 아니에요. 백동이에요. 구리에다가 니켈을 섞으면 은색으로 바뀝니다. 금속, 구리 색깔이. 그리고 되게 단단해지고 주물로서의 기능이 좋아져요. 그런 건 백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금속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를 막 섞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걸 합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합금들은 균일 혼합물로 분리됩니다. 그럼 불균일 혼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뭔데요? 돌. 우리 화강암 있죠, 화강암.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돌멩이 중에 하나. 그 쿠키앤크림. 학교에 가면은 창틀이나 이런 데 보면 있을 건데, 하얀색 돌인데 자세히 가서 보면 흰색 분필 같은 물질도 있고 유리알갱이도 박혀 있고 검은색 점같이 따다다다닥 점 찍혀 있는 그 돌멩이 있잖아. 보통 저기 경주 가면 신라 뭐 석탑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 돌로 돼 있잖아요. 그게 화강암이라는 돌인데 그 알갱이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죠. 그지? 그렇게 알갱이가 보이면 불균일입니다. 오케이? 자, 마무리. 어떤 조건에 걸리냐 안 걸리냐로 균일 불균일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조건 여기다 적을게요. 지금 좁아서. 첫 번째, 투명하면 균일입니다. 투명하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비커나 유리컵 한 컵 정도를 따라서 그 바닥에 글자가 보이면 균일이에요. 글자가 안 보이면 불균일한 겁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아까 마시던 커피가 있는데, 자, 이 커피를 통해서 반대편 뒤편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얘는 커피는 균일이다 불균일이다? 불균일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
요건 어떨까? 나도 아직 대충 확인 안 해봤는데. 이만큼만 떼보자. 자, 봐봐. 요 뒤에 글자 보이죠? 맞지? 이러면은 균일 확률이 있긴 한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유물이나 침전물이 없어야 균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식혜 있잖아요, 식혜. 아니면 흙탕물 생각해봐. 흙탕물을 비커에 떠놓고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흙탕물을 떠놓고 하루 정도 그냥 비커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흙탕물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위로 둥둥둥 떠오르는 찌꺼기도 있고 바닥으로 가라앉는 모래나 진흙 이런 입자들도 있잖아. 위로 뜨는 걸 부유물, 가라앉는 걸 침전물이라고 하는데 균일 혼합물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도가 균일해야 돼요. 농도가 일정해야 균일입니다. 무슨 소리다? 이거를 마실 때 처음 한 모금이나 끝에 한 모금까지 맛이 다 일정해야 균일이라는 소리예요. 네 번째가 좀 힘든데 나도 이건 솔직하게 안 해본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틴들 현상이 없어야 균일입니다. 자, 틴들이라는 게 뭐냐 미리 설명해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우리 비커에 액체를 담아놓고 요쪽에서 빛을 비출 거란 말이야. 레이저나 우리 핸드폰에 LED 빛을 비춰도 괜찮습니다. 이게 균일 혼합물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밝은 부분이 여기 한 점과 여기 한 점 혹은 여기 빛이 지나가는 여기만 빛이 환해져야 되고 여기에서는 빛이 안 나타나야 균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미해 입자들이 떠다닌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의 진행을 방해할 만큼 정도의 크기의 입자들이 떠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길이 뿌옇게 나올 거야. 이런 현상을 틴들 현상이라고 해요. 안개 되게 심하게 꼈을 때 어때? 안개 꼈을 때 거기에 라이트를 쫙 비추면은 헤드라이트 빛이 쫙쫙 가는 길이 보이잖아. 그죠? 그게 틴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개나 구름은 액체라는 거예요. 기체가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대망의 실험을 해봅시다.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보도록 할게요. 빛이 나죠? 자, 물 가운데 빛이 지나가는 밝은 부분이 좀 보이나요? 요렇게 보니까 좀 환하게 보이는 것 같네. 보이네요. 카메라 앞에 놓으니까. 확실히 티가 나네. 그지? 빛이 지나가는 부분이 환하게 뿌옇게 보이지? 불균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좀 이따가 물 떠와서 한번 보여줄게요. 그 물 떠와서 한번 했을 때는 균일인지 불균일인지 물이라면 깨끗해서 원래 안 보이는 게 맞거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필기. 자, 방금 했던 거 한번 물 카메라 앞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맹물은 어떻게 되는가? 맹물도 보이면 꽝인데. 요건 빛 없네. 아까 카메라 앞에서 진짜 빛이 잘 보였거든. 환하게. 얘는 이제 옆으로 퍼져서 페트병 때문에 찍히는 빛이 있어도 물 자체를 통과하는 빛 자체는 안 보여요. 근데 음료수는 환하게 빛이 보이네요. 이렇게 빛이 지나가는 경우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균일과 불균일을 구별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과연 특성이라는 게 어떤 것들을 특성이라고 부르는지 특성 자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물질의 성질 중에는 크기 성질이라는 게 있고요. 세기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기 성질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양적인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쌤 그거 왜 그게 성질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분명히 성질은 맞아요. 이건 뭐냐면 물질의 양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크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있죠? 물질의 양이 바뀔 때 같이 바뀌는 것. 말 그대로 질량, 부피, 길이, 당연히 무게도 그럴 것이고, 이런 것들이 크기 성질이에요. 그리고 그럼 세기 성질은 우리가 질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양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질들을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냐면 밀도, 용해도, 그 다음에 상변화 온도. 우리 상태 변할 때 온도 있죠. 끓는 점, 어느 점, 녹는 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변해, 안 변해? 물질이 양이 바뀌어도 안 바뀌죠. 막 물 한 컵 끓일 때는 100도에서 끓는데 2컵 끓일 때는 120도에서 끓고 안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기 성질이라고 하고, 좀 특이한 것 중에 우리 중1 때 아마 배우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이걸 가르치는 선생님과 좀 대충 지나가는 선생님들의 차이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 암석 배웠죠? 중1 때. 돌 종류들 배웠잖아. 그러면서 광물이라는 거 배웠죠? 광물 배울 때 혹시 이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겉보기 성질. 광물을 구별할 때 우리가 말하는 성질들이 겉보기 성질이에요. 뭐가 여기에 속하냐면 색, 좋은 색, 굳기, 결정형, 쪼개짐과 깨짐.
이런 것들이 겉보기 성질입니다. 얘네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는 오감 있죠. 뭐가 있어요? 오감.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이 있잖아요. 이 오감 플러스 간단한 도구로 측정되는 것들을 우리는 겉보기 성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세기 성질에서 겉보기 성질까지를 물질의 특성이라고 배웁니다. 무슨 소리다? 얘네들을 정확하게 알면 얘네들 가지고 그게 무슨 물질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잘 볼까요?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고 0도에서 얼고 100도에서 끓는 물질은 뭐죠? 0도 이하에서 고체가 되고 100도 이상에서 기체가 되는 물질. 밀도가 1g/cm 세제곱센티미터. 물이죠, 물. 맞지? 무색 투명하며 냄새도 맛도 없다. 물이라는 걸 설명해 주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혼합물과 순물질에 대한 예시들이 79쪽에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쉬었다가 32분에 시작할게요.